네, 2019년 3회 ERP 정보관리사 회계 2급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다음 중 전표 입력 시 승인 전표를 입력되고 전표 승인 해제 작업 없이 승인 전표를 수정 및 삭제할 수 있는 사원은 시스템 관리에 회사 등록 정보 그리고 사원 등록에 들어갑니다. 사원 등록에서 회계 입력 방식이 수정인 사람을 찾아주시면 돼요. 이게 승인으로만 되어 있으면은 승인 해제 작업을 한 후에 승인 전표를 수정할 수 있는 사람이고 수정으로 되어 있어야 승인 해제 작업 없이 승인 전표를 수정 및 삭제할 수 있게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당사가 ERP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국어 재무제표 언어는 무엇인가? 시스템 관리에 시스템 환경 설정에 들어갑니다.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다국어 검색해 주시면 유형 설정 3번으로 되어 있죠. 3번은 중국어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복리후생비 판관비 계정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초정보관리에 계정과목 등록에 들어가 줍니다. 계정과목 등록이 여기에 없을 때는 밑에 회계관리 눌러주시고 기초정보관리가 또 있어요. 여기 있는 계정과목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두 항목 다 열리는 메뉴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비교를 해볼게요. 복리후생비 식대는 부서별로 관리할 수 있다. 복리후생비를 먼저 찾아줄게요. 판관비, 복리후생비 열어보시면 세부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식대에는 밑에 관리 항목명, 사용 부서, 부서별로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1번은 맞는 말이고 2번 복리후생비 큰 복리후생비죠. 개정 과목은 전비 입력이 불가능하다.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 이 오른쪽 입력 구분에 입력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표 입력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2번도 맞는 말이고 3번 복리후생비 경조사비는 예산을 1개월 단위로 통제한다. 복리후생비 경조사비 눌러보시면 예산 통제 항목이 있습니다. 연간으로 통제하고 있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도 한번 볼게요. 복리후생비의 모든 세목은 전표 입력 시 차변에 증빙을 필수로 입력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증빙 필수 입력 여부에 차변 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5개의 항목이 모두 다 똑같이 차변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4번도 맞는 말입니다. 자, 다음 문제 4번. 당사의 2019년 상반기 중에서 상품 매출액이 가장 높은 달은 언제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표 장부관리에 들어가셔서 계정별 원장에 들어가 줍니다. 기표 기간은 상반기라고 했으니까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계정은 상품 매출 검색해 줄게요. 그러면 월별로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상품 매출액이 가장 높은 달을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건 5월이 되겠습니다. 2억 4,300만원으로 가장 많이 팔았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4번, 5번. 다음 문제 5번. 당사는 지출 증빙을 관리하기 위해 전표 입력 시 증빙을 입력하고 있다. 2019년 1월 한 달간 법인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얼마인가? 법인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을 묻고 있네요. 자, 지출 증빙 서류 검토표에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지출 증빙을 관리한다고 나와서 지출 증빙을 들어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기표 기간은 2019년 1월 한 달간,
여기 보시면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나옵니다. 48만원이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당사의 전기 재무자료 중 기말상품 재고액은 얼마인가? 기말상품 재고액은 얼마인가? 전기 재무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 관리 들어가셔서 재무상태표에 들어가 주실게요. 2019년 1월 1일로 검색을 해주시면 전기가 나와요. 이 전기의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 800만원이네요. 그쵸?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7번. 2019년 6월 말 반기 결산 시 매출 채권 중 받으러움에 대해 1%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려고 한다. 이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주면 되겠네요. 자, 재무상태표에서 6월 말 반기 결산이라고 하니까 2019년 0630 검색해 주시고 받으러 온 잔액이 이렇게 있네요.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5억 1230만원에서 1%를 하면 512만 3천원이네요. 여기에서 이미 설정되어 있는 대손 충당금 금액은 추가로 설정하면 안되니까 이만큼 빼주도록 합시다. 232만원. 그러면 저희가 새롭게 인식을 해야 할 대손 충당금은 280만 3천원이네요. 그러면은 분계가 4번처럼 나오겠네요. 정답은 4번. 차변의 대손상각비 280만 3천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28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8번. 다음 보기에 결산 정리사항을 입력한 다음 2019년 1월 말 결산 시 상품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결산 정리사항을 입력을 해줘야겠네요. 결산 자료 입력에 들어가 줍니다. 1월 말이라고 했으니 1월까지만 검색을 해주시고 기말 상품 재고액 600만원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위에 상품 매출 원가가 4,200만원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600만원을 입력하지 않았을 때는 4,800만원으로 나옵니다. 정답은 1번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9번. 다음 중 2019년 6월에 모든 미결 전표를 승인 처리한 후 2019년 6월 말 기준 거래처별 외상매입금 잔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선 미결 전표를 승인 처리해줘야겠네요. 전표 승인 해제에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검색을 해주신 다음에 전체 체크를 해주고 우측 상단에 승인 처리를 눌러 주실게요. 승인 처리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거래처 원장에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거래처 원장에서 외상매입금 기표기간 6월 말 기준이네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 이제 잔액이랑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중원 965만원 맞고 요신상사 주 7,600만원이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0번. 다음 보기의 자산 변동 자료를 입력한 후 복사기 자산의 2019년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자산 변동을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고정자산관리 탭을 열어주실게요. 여기서 고정자산 등록에 들어가 주시고 자산 요령에 비품을 검색해 주시면 복사기가 나올 겁니다. 복사기에 추가 등록 사항에 들어가셔서 자산 변동 처리를 해줄 거예요. 일단은 문제에 나온 대로 2019년
5월 1일 구분은 전액 폐기죠. 전액 폐기로 해줍니다. 금액은 여기 하단에 있는 취득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00만원. 변동 수량은 하나. 이렇게 해주시면 아까 봤던 취득 금액 밑에 단기 감가상각비가 나오게 됩니다. 83만 3,338원이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1번. 2019년 8월 한 달간 현금 입금액과 출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전표 장부관리 열어주시고 현금 출납장에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표기간은 8월 한 달간이니까 2019년 0801, 2019년 0831. 입금액은 600만원이고 출금액은 826만 5천원이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2번. 당사의 받을 어음 중 2019년 4월에 만기되는 어음의 금액은? 받을 어음을 찾아주면 되겠네요. 자금 관리에 들어가셔서 받을 어음 명세서에 들어가 주실게요. 여기서 마감일을 묻고 있으니까 만기일 2019년 4월이네요. 자, 이렇게 두 개가 나오네요. 두 개의 금액을 합하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자, 문제 13번. 다음 중 예산관리 프로세스로 옳은 것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예산관리 프로세스는 그냥 여기서 메뉴만 봐주시면 되는데요. 예산관리에서 이 메뉴 순서대로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편성, 그리고 조정이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4번. 다음 중 재경부의 2019년 11월 예산 중 집행률이 가장 낮은 예산 과목은? 자, 예산 실적 현황에 들어가 주실게요. 조회 기간은 2019년 11월. 자, 집행 방식은 승인 집행으로 조회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승인 집행으로 바꿔 주실게요. 자, 여기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중 가장 낮은 것은 지급 임차료가 되겠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15번. 입력된 자료를 확인하여 2019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반영될 세무 구분은 몇 개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부가세 관리 열어주시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들어가 주실게요. 여기에서 구분을 매입으로 먼저 바꿔주시고 기간을 잡아줍니다. 2019년 1기 예정이니까 01월부터 2019년 03월까지가 되겠네요. 세무 구분을 찾고 있으니까 거래처 하나하나 눌러주시고 우측 상단에 자료 조회를 눌러주실게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세무 구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을 해주셔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과세 매입밖에 안 나왔네요. 나라상사에서 매입 불공제가 하나 나오네요. 이제 과세 매입과 매입 불공제 두 개가 나왔습니다. 영세 매입도 하나 나왔네요. 총 세무구분이 3개가 나왔죠. 네, 총 과세 매입, 매입 불공제, 영세 매입 이렇게 3가지가 나왔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출세금 계산서를 누락하여 수정신고를 하려고 한다. 수정신고서 작성 후 수정신고 때 실제로 납부할 세액은 얼마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가 주실게요. 기간은 2기 확정신고 2019년 10월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구분은 수정신고를 해야겠죠. 여기에서 부가세 수정신고서 선택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추가 눌러주셔서 작성일자 문제에 나온 대로 2020년 2월 1일로 해주시고 수정 사유는 아무렇게나 원하시는 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우측 상단에 불러오기 눌러주시면 우측의 데이터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2기 확정 신고 때 이미 이만큼의 세액을 환급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작성일자가 2020년 2월 1일이죠. 그때 다시 수정해서 보내보니까 사실 30만원만 받았어야 한 거죠. 30만원만 받았어야 했는데 50만원을 받았으니까 저는 20만원만큼 다시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나온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7번. 다음 중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계산서 매출이 발생한 거래처는 하고 묻고 있습니다. 자, 계산서 합계표 들어가 주실게요. 2기 예정신고 때라고 묻고 있으니까 2019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출처가 하나밖에 안 나오네요. 정답은 성우기업입니다. 자, 문제 18번. 다음 중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를 전표해서 불러올 때 해당하는 세무구분이 아닌 것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에 들어가 주실게요. 자, 여기에서 기간은 아무렇게나 설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우측 상단에 불러오기를 눌렀을 때 이러한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세무구분을 모두 주어줍니다. 21, 22, 24, 25, 27, 28, 41 등이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없는 거는 3번 23 면세 매입이 되겠네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9번. 2019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 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 주실게요. 2019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니까 7월부터 9월까지 검색해주면 되겠네요. 불러와 주시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묻고 있습니다. 자, 매입세액에서 불공을 뺀 이 536만 5천원만큼 제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액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 53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0번. 당사의 2019년 1기 예정 부가세 신고 시에 첨부될 서식이 아닌 것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2019년 1기 예정 때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찾아주면 되겠죠. 자, 우측 상단 불러오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금액이 없는 건 발생하지 않은 거래겠죠. 그쵸? 자, 수출 실적 명세서부터 볼게요. 여기에서 수출에 해당하는 거래는 영세율에 기타의 금액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않으면 그때 수출한 게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수출을 하지 않았는데 수출 실적 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겠죠. 정답은 1번 수출 실적 명세서입니다. 다른 것도 한번 봐볼까요?
2번 신용카드 발행 집계표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분이 있죠. 카드 매출. 자, 그래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다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가 매입한 게 있죠. 그러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을 해야 할 겁니다. 자, 다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도 금액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럼 이거에 대한 증빙서류도 제출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함께 2019년 3회 ERP 정보관리사 회계 2급 실무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